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끊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무려 1000조가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삼성동의 현대자동차가요, 신사옥을 신축 허가를 받았잖아요. 건축 허가. 바로 GBC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난 서울시로부터 11월 26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롯데월드타워가 555m인데요. 이 GBC가 무려 569m로서 국내 최고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12월 첫 주 들어서요, 서울 지역은 0.13%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11월 넷째 주에도 0.11%가 상승했는데 역시 서울 지역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안 나와요. 지금 다주택자들 이번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폭탄 아닙니까? 몇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1세대 뭐 한 3주택, 4주택자들이요. 재산세와 종부세 5, 6천만 원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요, 서울의 주택거래가 감소됐습니다. 지난 10월에만 해도 서울에서 8,121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11월에는 2,050억 건으로 거래량이 무려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7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11월 달 통계를 내게 되면 과거 6년 전부터 쭉 통계 보게 되면 6년 내 지금 11월 달 주택 거래가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저 수준.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 거래가 침체되게 되면 감소 여파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택을 매매를 하는 그 거래를 하는 말이죠. 공인중개사들이 거래가 없으니까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니까 폐업이 지금 증가되고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지금 거래가 11월 달에 76%가 서울에 거래가 감소했는데 취득세가 안 거치는 거죠. 등록면허세가 안 거치는 겁니다.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세수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렇게 주택거래가 안 좋으면 사업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공인중개사는 물론 이삿짐센터라든가 말이죠. 또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건축 영세업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크나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택거래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냐? 아무래도 부동산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니까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이죠,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얼마나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 제도를 활성화시켰어요. 임대 등록해라 말이죠.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말이지.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등록한 사람들은 매매가 안 돼요. 매매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많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자들이 타격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올해 말이죠,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집값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좋죠. 올라갔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 또 은퇴자들은
소득은 없는데 이런 보유세가 부담이 커니까 보유세에다가 의료보험 나오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1세대 1주택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 1세대 1주택자들이 자기들이 봉이냐 말이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해가지고 말이죠. 1주택 가진 사람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뭐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 또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많더라도 그런 수천만 원씩의 그 세금 부담의 고통을 이기면서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팔면은 최고 세율이 무려 56.2%입니다. 원래 42%인데요. 10% 더 중과하고 52%에다가 지방소득세 4.2%니까 무려 56.2%가 되겠고 1세대 3주택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무려 최고세율 68.2%가 되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파는 겁니다. 사실 1세대 3주택자가 집값이 올라가서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 이익이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겨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68.2%면은 6억 8,200만 원을 세금을 내려고 하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10억이 벌어서 세금 내고도 3억 1,800이 남잖아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팔아요. 왜?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 아파트를 뭐 강남에 4채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각각.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는 합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하지만 재산세는 개별과세거든요. 이것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보유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좀 수립하라고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유세는 좀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완화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말이죠.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주택은 바이가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리브, 거주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바이가 아니라 리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캐치프레이스를 걸었는데 계속 주택가격 서울 고공행진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서울의 큰손들 또 지방의 큰손들이 서울도 오기도 하지만 서울의 큰손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말이요. 아파트 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싹쓸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를 쇼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또 1억 2억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올려놓고 처분하고 또 튀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 투기 세력들을 좀 과감하게 말이죠. 법적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는요. 국민들에게 신뢰성도 주고 안정성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주택가격이 좀 안정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역시 한국 경제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주택가격은 험로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